반갑습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 앱 개발 관련한 마지막 그 줌 강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하실 것 같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도 약속을 드린 대로 인공지능을 앱 인벤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질의응답이나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 정각에 시작해서 7시 한 3, 40분 정도에 1교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갖고 대략 한 8시 반 전후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지금 아마도 조금 좀 늦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 최영주 상병님, 저기 오늘 뭐 특별하게 일이 없으셨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앱 개발로, 특히 이제 앱 인벤터라고 하는 그 툴로 앱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좀 만들어 보시게 되면 이거 외에도 이젠 아이폰에서도 이 앱 인벤터가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메모를 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그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최소령님. 감사합니다. 예. 거듭 죄송하고요. 오늘은 사실 그 많은 분들 제가 좀 이렇게 그 강의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벤트를 좀 해서 좀 이렇게 좋은 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소정님하고 또 둘이 하고 아마 그 여러분이 또 들어오긴 할 겁니다. 아까 보니까 몇 분이 더 가능하다고 얘기를 좀 하는데, 어,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또 같이 이벤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그 최소령님한테 모두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번 강의를 끝나면 이제 8월부터 콜롬비아 청년들하고 이런 그 앱 인벤터를 통해서 대략 한 3, 40시간을 원격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한 교육보다는 조금 저기 내용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이나 줌을 통해서 배우고는 계시지만 이게 얼마만큼 사회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지만 저한테 배우신 여러분들이 또 강의도 나가시고 또 이러한 그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그 앱 개발 우리 강원 열린 군대도 좋은 결실을 좀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강의 자료를 좀 준비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많은 양의 그 이미지를 넣어놓고 그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바로
이렇게 어떤 그 물건이다, 어떤 사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를 좀 내주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 인벤터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에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확장하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익스텐션은 우리가 흔히 그 전원 케이블, 그 멀티탭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멀티탭도 영어로는 익스텐션 케이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된 그런 그 확장 기능을 오늘 다운로드를 해서 이런 그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코딩 내용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그 제작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확장 기능을 활용한다. 그리고 룩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다운로드 받아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곳에 접근해 본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요 기능을 통해서 그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먼저 물체를 인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뢰성이 있는 기능을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고 아 이거는 키보드다, 이거는 마우스다, 이거는 모니터다, 아니면 뭐 바깥에 있는 이건 어떤 꽃이다, 아니면 어떤 그 우리 식물이나 동물 관련된 그런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중희 님도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막 수업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앱 인벤터를 활용하는데 총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확장자가 있었습니다. AIA, APK, 그 다음에 AIX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블록 코딩으로 프로그래밍하는 이러한 그 소스 프로그램을 .aia 예를 들어서 m 언더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m 언더바 나침판의 그런 그 영문을 제가 썼었고요. 그 다음에 .aia 요거는 이제 파일 네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비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이라고 하면 뭐 픽처라고 해도 되고 다양하게 그 영문으로 파일 네임을 지정해 주면 .aia가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코딩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ai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컴파일하거나 빌드를 하게 되면 .apk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휴대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서 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apk 파일. 요거는 저희 그 사용자나 개발자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xlxx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apk나 AI는 자동적으로 그 확장 익스텐션 그 저기 확장자라고 하죠. 익스텐션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IA는 앱 인벤터의 소스 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PK는 빌드한 컴파일한 그 파일이다. 그리고 AIX 요거는 확장자 그러니까 확장 파일일 경우에 어떤 그 라이브러리처럼 어떤 그 기능들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그 확장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확장자를 프로그램을 AI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만들 부분은 이렇게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 모드에서 여기에 맨 위에 도움말이라고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도움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도움말에 두 번째 보면 확장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이 확장 기능을 선택을 해서 확장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그 메뉴가 또 나오거든요. 이 중에 이 Look at Extension, 요 바로 두 번째 있는 Look Extension AIX를 다운로드를 받고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Look Extension 그 파일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 여기 맨 밑에 보면 요 확장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이 디자이너 모드에서 왼쪽 맨 아래 보면 이제 확장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확장 기능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저기 경로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포트 하게 되면 이 저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확장자처럼 이렇게 해서 룩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 기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설치는 다 되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디자이너 모드에 이 머신러닝이 되는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 모드 작업은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스크린 1에 아이콘을 AI 관련된 아이콘을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이제 사진 촬영입니다. 그걸 눌러야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진 촬영된 것을 머신러닝한테 보내서 머신러닝은 서버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거기에 보내서 내가 찍은 사진과 기존의 DB에 갖고 있는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그 사진을 비교해서 이건 어떤 사진이다라고 알려주는 바로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진이나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많이 갖다 놓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진을 보냈을 때 얘가 하여튼 뭐 시간차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불과 0.1초, 뭐 1초 이내에 이건 어떤 사진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봐서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다. 이것만 좀 아시고 머신러닝을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 위에는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라고 하는 텍스트를 얹어주면 사용자들이 항상 그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은 이제 뭐 블랭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튼 공간과 버튼의 그 내용과 그 밑에 이제 스피너라고 하는 머신러닝 결과를 갖고 오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거와 살짝 좀 공간을 띄기 위해서 레이블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뭐냐면 이 버튼으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미지가 보일 수 있는 공간, 그거를 바로 이미지 그 컴포넌트를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웹 뷰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촬영한 내용을 웹 뷰어에서 머신러닝 형태로 보냈다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웹 뷰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기능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인
룩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이 웹 뷰 안에다가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그 컴포넌트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 것은 바로 지금 그 뷰어 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그 녹색 버튼, 이게 바로 클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 추가라고 하는 것은 스피너, 여기에 영문으로 하게 되면 다양하게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상적으로 제목으로 좀 나와주는데, 이거를 기존에 우리 이 스피너에서 머신러닝은 영문으로 보통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서 한글로 보이게끔 프로그램을 좀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마우스 하더라도 MOUSE 이렇게 해갖고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마우스 이렇게 영문 아니고 한글로 마우스, 그 다음에 키보드 이렇게 나오게끔 제가 프로그래밍을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룩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룩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룩 에디션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로봇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공지능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로봇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래밍으로 명령을 줘야 이게 그 로봇가 왔다 갔다 하듯이 밑에 바퀴가 언제까지 돌아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물건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뭐 0도에서 뭐 0.5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다 입력을 해 놔야 이게 로봇도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거의 저기 사람이 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빈틈없이 프로그래밍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 이걸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뭐 바둑을 두거나 뭐 작곡을 하거나 또 소설을 쓰는 그러한 일들도 지금 해내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소설인으로 또 인공지능이 등장도 하고요. 또 소설을 쓰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대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그 경진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 나가서 대상도 수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머신러닝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수백만 개, 수억 개의 사진 데이터를 넣어놔서 거기에 유사한 것들을 보통 한 999개, 1000개 정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예, 이미지를 한 1000개 정도, 999개 정도를 뽑아서 거기에 유사한 이미지를 비교해서 내놔주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깃헙이라고 하는 기업 사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그 개발자들이 그 저기 소스 프로그램도 넣어놓고 어떤 그 데이터를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트에 가면 앱 인벤트 사이트에 어떠한 그 분류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머신러닝하고 또 딥러닝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룩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확장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look extension.aix 파일을
앱 인벤토리에 추가하게 되면 룩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가 생성이 된다. 그건 제가 바로 여기서 좀 보여드렸죠. 요 룩이라고 하는 여기 익스텐션 룩1이라고 여기 밑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룩 익스텐션이지만 끌어들일 때 룩이라고 하는 그런 익스텐션 컴포넌트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룩 익스텐션에 사용된 이미지 분류 모델은 수백만 장, 뭐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그 이미지를 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그 이런 지금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물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999개의 클래스, 특히 공통된 속성을 가진 것들로 요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넣어둡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넣어둔 그러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이러한 그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룩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 분류 앱은 보통 999개의 범위 안에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딥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신러닝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비교 분석을 하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얘가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할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넣게 되면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미지가 나오고 또 텍스트를 넣으면 또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용자가 무엇을 요청했을 때 계속 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서 결과를 좀 내주는 그게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특히 이 머신러닝은 물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DB에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영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용자의 어떤 그 단어, 용어 이런 거 텍스트도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완전 그 노가다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도 한 15,000개의 그 자연어를 지금 이제 때려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행정 용어 중에 우리가 보건, 뭐 건축 아니면 뭐 토목 이러한 것들을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그 사이트에서 그런 그 게시물들을 뭐 끌어온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그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청 내에서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김진태 도지사님인데 김진태라고 하는 이름을 넣게 되면 우리가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듯이 김진태 하면 김진태에 관련된 뉴스가 쫙 나오고 또 사진이 쫙 나오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사말 외에 어떤 그 다양한 그 뉴스라든지 뭐 그거 외에 어떤 그 학회에서 그런 그 연구한 데이터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또 공지사항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그런 부분이 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좀 틀리다. 딥러닝은 이제 깊게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은 이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계속적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의 자연어를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하고 목적어를 먼저 찾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지돼.
이렇게 두 개 언어를 뽑아서 막 또 찾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요새 그 인공지능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에는 반드시 또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룩 익스텐션 기능을 좀 이따가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룩 익스텐션에는 이러한 그 인풋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블록 코딩 내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어 레디라는 거, 그 다음에 클래시피어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갓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이러한 그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컴포넌트에. 그래서 이 인풋 모드는 이제 사물 인식의 방식을 이미지로 할 거냐 비디오로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요.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촬영 영상에서 쫙 뭐 1분짜리면 1분짜리, 5분짜리면 5분짜리에 영상이 흘러가는 와중에 요거는 사람에 관련된 거다. 요거는 마우스에 관련된 거다라고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바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인풋 모드로 작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블록 코딩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어 레이디라고 하는 거는 서버하고 연결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머신러닝 서버하고 연결해서 객체를 인식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실행하는 그 블록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어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 모드에서 인식할 이미지를 서버에 전송하는 거. 가만히 놔두 사진으로만 촬영하면 안 되고 사진으로 촬영한 거를 바로 서버에 보내서 그걸 좀 비교해서 결과치를 달라. 이런 이제 명령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갓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는 이제 쓸 텐데요. 좀 이따가 인식 완료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블록이다. 그래서 결과값을 마우스다, 키보드다, 아니면 뭐 다른 여타 뭐 물병이다 이렇게 좀 내주는 그거를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해서 원래 영문으로 출력하는데 제가 한글로 출력이 되도록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그 블록 코딩 아까 우리가 디자이너 모드는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렸고요. 블록 코딩은 일단 사진 촬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한 것을 가져와서 여기 클래시파이 그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예, 클래시파이 이미지 데이터 요거는 이미지 모드에서 인식할 이미지를 서버에 전송한다. 전송하는 명령어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한 거를 서버에다가 보내주고 누구를 통해서 이 룩 익스텐션을 통해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으로 이런 그 머신러닝 작업을 인공지능이 잠깐 머신러닝을 한다. 잠깐 대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제가 요번에 그 개발한 건데요. 요 부분은 보통 영문으로만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KO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뭐냐면 영문을 한글로 바꿔라, 번역해라, 트랜스퍼해라, 트랜슬레이터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하나만 보여라. 괜히 결과가 다른 건데 이것저것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껌껌한 경우에 또 밝은 경우에 잘못 찍었을 경우에는 다시 촬영해 주세요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그 블록 코딩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좀 흘러왔는데요. 일단 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번역했을 때 머신러닝 결과를 가져와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영상에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작업할 때에 이 영상을 참고해서 개발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그 결과물이 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시 반이 됐죠. 제가 이 디자이너 모드에 디자이너 모드하고 그 다음에 블록 코딩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사진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요게 버튼입니다. 여기 지금 스크린 1부터 스크린 1에는 요 AI 아이콘 PNG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요걸 올렸고요. 요거를 한번 좀 잠깐 프리뷰로 보려면 이런 그 아이콘을 제가 앱 아이콘으로 좀 만들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제목 보이기 안 보이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목은 안 보이기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따가 그 갤럭시 폰일 경우에 제가 빌드를 좀 한번 해볼 테니 준비하셨다가 빌드가 나온 상태에서 QR코드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걸 같이 촬영하시게 되면 화면을 촬영하시게 되면 같이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도 다운로드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앱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 인벤터는 수시로 이런 그 컴포넌트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명령어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중에 과거에 제가 했던 것이 그 러시아에서 그 도입한 그러한 그 얀텐이라고 하는 그 저기 번역기가 있었는데요. 그 번역기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 미디어 쪽에 가면 이렇게 트랜슬레이터라고 돼 있는데 요게 얀텐 그 번역기라고 돼 있던 것이 요게 트랜슬레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러한 그 번역을 할 때 지난번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요게 트랜슬레이터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해서 아시고요. 여기에도 보면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 컴포넌트들이요. 컴포넌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그 강의한 내용 중에 이거 없던 메뉴인데 옛날 데이터 갖고 했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이든 뭐 내일 아침이든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 기능에 보면 룩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바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룩이라고 하는 룩 익스텐션 요거를 바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위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촬영 버튼은 바로 이게 촬영 버튼입니다.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터치 이렇게 써놨고요. 요 위에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요 버튼과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저기 결과값이 나오는 요 부분에 항목 추가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제가 그 요소 문자는 안 내놨는데 이게 바로 이 스피너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항목이 한 개 이상이 쫙 나올 때 바로 이 스피너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사진을 찍었을 때 촬영했을 때 여기에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웹뷰어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같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카메라는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기 카메라 여기에 보면 그 미디어에 이렇게 캠코더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룩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룩 익스텐션을 이 확장 기능에서 끌어와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넣고 여기에 컴포넌트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웹뷰어에
바로 이 웹뷰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요 트랜슬레이터는 원래 없는 기능이었는데 제가 요거를 넣음으로써 영문이 아니고 결과를 한글로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요. 4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잠깐 물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물 하나 좀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우리가 그 머신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이너 모드를 디자인한 거를 같이 공유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젠 그 블록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코딩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하기에는 어떤 그 기획이나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획 설계 부분도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요게 바로 사진 촬영하는 버튼 요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사진 촬영 버튼이라 해서 여기에서 언제 사진 촬영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카메라 1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컴포넌트에서 이 카메라 1을 끌어들여서 사진 찍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그 카메라를 사진 찍은 후에 바로 이게 사진 촬영 버튼 또 이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 1에 사진 찍은 후에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그 사진 찍은 이미지를 바로 이 사진 값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실행해라 바로 룩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클래시파이 이미지 데이터 바로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서버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머신러닝한테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요 이제 호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문으로 콜 해가지고 이 이미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 서버 단에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잠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이 데이터를 보낸 것을 바로 이 텍스트로 결과값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여기에서 결과값을 받아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 룩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 머신러닝 하는 그 컴포넌트에 가면 바로 요 내용이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 레디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러 그 다음에 got classific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출은 바로 방금 전에 썼던 이 classify image dat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아니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걸 쓰면 됩니다. 바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그 보라색.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요 토글 카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카메라가 앞에 있는 그 휴대폰도 있고 또 뒤에 있는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씀으로 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이 뒤에 있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휴대폰 뒤에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굳이 내 얼굴을 촬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요 클래시파이어 레디를 갖다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텍스트 값이
영문으로만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문으로 나온 거를 번역 언어 코드를 써서 영문을 한국어로 영문을 한국어로 변형을 해서 이 가져오기 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요. 이 결과는 여기에 가서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이런 게 보이겠죠. 가져오기 결과. 바로 이게 갓 클래시피케이션이 머신 러닝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진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진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다시 촬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저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트랜슬레이터라고 그래서 번역. 바로 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려면 바로 이 번역기에서 수정해가지고 저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번역에서 갖고 온 것을 바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 결과에다가 그래서 이 머신러닝 결과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이 머신러닝 결과는 바로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바로 있어서 머신러닝 결과에 대한 그런 그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갤럭시 폰이 있게 되면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빌드를 좀 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QR 코드를 어, 그 센싱할 수 있는 요새는 웬만한 휴대폰에 그 저희 사진 찍기 있죠. 사진 찍기 이 창을 띄우게 되면 카메라 창을 띄우게 되면 QR 코드가 다 센싱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올리면 여러분들이 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앱.apk 파일로 일단 빌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 공유가 안 돼 있을 텐데요. 여기 휴대폰을 갖다가 제가 AI2 컴패니언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정도면 이 AI2 컴패니언 그 앱은 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구글 앱 스토어에 가셔서 MIT AI2 컴패니언 그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좀 시켜놨다가 맨 밑에 스캔 QR 코드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스캔을 QR 코드를 좀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서버가 로딩이 많이 안 걸리고 해서 지금 QR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QR 코드를 한번 센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QR 코드를 센싱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서 다운로드가 됐고 파일 한 개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와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앱,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m 언더바 머신 그 다음에 설치 중 해갖고 프로그램이 무선으로 지금 날라와서 저희한테 제 프로그램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완료 이렇게 제가 했고요. 제가 잠시 제가 휴대폰으로 공유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공유가 넘어간 걸로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앱머신이라고 하는 앱을 가동시키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그 웹 빌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미지가 지금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이 녹색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 카메라 기능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 기능에서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키보드를 촬영해서 여기에 확인 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결과를 바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키보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입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물체하고 있는 거를 촬영을 좀 해봤더니 다른 그 결과물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컵을 한번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주위에 어떠한 그 다른 사물이 없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물이 겹치니까 이렇게 결과물들이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컵을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컵을 촬영했는데요. 이 주변에 지형 진물이 있고 또 책상에 나오다 보니까 결과물이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면 핸드 블로 뭐 이런 게 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우스를 한번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한번 좀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자도 또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게 모자라고 이게 원래 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한번 찍어 볼까요? 위에서 뭐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확실하게 이렇게 잘 찍어야 나오던데 제가 한번 휴대폰이 다른 게 좀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지갑 모양도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단 그 머신러닝 하는 그런 그 앱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저도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하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좀 정확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저기 이 딥러닝이 아니라 이 저기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그만큼 좀 많아야 되는데 이건 또 나오네요. 다이얼 전화기. 저도 제 전화기를 이렇게 눌렀는데 또 이런 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다른 사물이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키보드는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키보드는 10번 하면 10번 다 키보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랩탑 노트북을 한번 좀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번 노트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슬라이딩 도어라고 나오네요. 이건 키보드는 항상 어, 열이면 열 제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네, 키보드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좀 찍어보기도 하고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항상 그 빌드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 직접 해 보시면서 요거를 좀 저기 결과물들을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그 다른 그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앱 인벤터로 AI 머신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룩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확장 기능을 써봤던 시간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도움말이라고 하는 앱 인벤터에서 여기에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걸 메뉴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룩 에디션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룩 에디션 요거를 바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룩 에디션 AIX를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다운이 됐죠. 왼쪽 아래. 그래서 요 왼쪽 아래에 다운로드 된 것을 즐겨찾기에 가서 다운로드 된 그런 그 폴더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룩 에디션 지금 2018-1124.AIX 이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럼 요거를 마찬가지로 다시 MIT 앱 인벤터로 와서 여기에 보면 그 디자이너 모드에 요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확장 기능을 선택해서 요 확장 기능 추가하기 이걸 누르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에서 불러오기 그 파일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그 다운로드 그 폴더에 가서 요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열기 선택하게 되면 얘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impor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으면 여기에 끌어들여 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미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더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look 익스텐션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에 보면 이렇게 웹 뷰어라고 해서 이 웹 뷰어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 코딩에 가서 여기에 보면 룩1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공통 블록이 아니고 우리가 개별로 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걸 가져다가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다른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도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는 것을 한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다 한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렇군요. 베개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상자,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저처럼 이렇게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찍어 보시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머신러닝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 주위에 지형지물이 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제가 찍었던 그런 그 전화기 이런 것들은 바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그 배경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물체를 놓고 그리고 찍게 되면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에게 그 앱 인벤터를 하시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저한테 어떤 뭐 다양한 그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없으시면 일찍 또 들어가 보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참여하신 우리 최소정님 또 안중인님 그 다음에 박재효 상병님이신가요? 전 계속 입에서 자꾸 상병이라고 나오는데 이분들 죄송하지만 주소를 좀 하나씩 저에게 채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카톡에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뭐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선물을 좀 준비해 놨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저 택배로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주소가 좀 이렇게 특별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서함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분들에게는 지난번처럼 우리 그 저기 선물 그 함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이나 쿠폰이나 지난번엔 뭐 비아를 보내달라고 한 분도 계시고 그 베스킨 라빈스 그 다음에 뭐 프라닭을 말씀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비비큐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번에는 더 좋은 걸로 제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주소를 부득이하게 좀 제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대신 그걸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 하여튼 우리 춘천에 나오게 되면 같이 한번 만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 특별하게 지금 그 예, 감사합니다. 최소령님. 제가 그 저기 아까 그 상병이라고 여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춘천에 한번 나오시게 되면 제가 휴대폰 번호도 다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꼭 저하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같이 한번 함께 할 수 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